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사람이 검거됐죠. 영장 실질심사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들한테 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경찰은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다음 날인 9월 3일 피의자 3명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112 신고된 초등학생 유인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2건의 추가 확인하였고, 이 소식도 좀 깜짝 놀랄 소식인데 20대 남성 3사람이 지금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20대 남성 3명이 차에 타고 있는 상태로 오후 3시 30분부터 몇 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길을 지나던 아이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 말에 넘어간 아이들은 없었다고 하고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다 보니까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대꾸 없이 그냥 지나쳐 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왜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같이 범행에 가담한 겁니까? 지금이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모두 2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3사람이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의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은동에 거주를 하는데 그 집에 나머지 친구들이 놀러 갔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해서 범행에 착수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괴를 시도할 때 사용했던 차량의 경우에는 피의자 중에 그러니까 홍은동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이제 아버지의 차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이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였고 이렇게 범행 당일 즉흥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유괴라는 것이 아이는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을 지금 뭐 거의 파괴할 수도 있는 나쁜 범죄인데 왜 유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까? 일단 피의자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전날 그러니까 이 홍은동 집 근처에 모여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단순하게 장난으로 범행을 시도했을 뿐이다라고. 장난이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귀엽게 보여서 귀엽게 생겼다. 우리 한번 장난칠까라고 해서 이렇게 3명이 장난으로 실행의 착수에 옮겼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제 진술인 상황이고요. 금전적인 목적, 그러니까 유괴라는 것은 사실 금전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성적 아니면 학대 행위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반응이 좀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접근한 것이다. 장난 한번 이들이 일단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이 범행을 시도한 날짜랑 검거된 시간을 보면 지난달 28일 날 범행을 시도했고 잡힌 거는 지난 3일이었어요. 6일 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좀 안일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 발생 이틀 뒤에 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유괴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유괴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라고 사건을 일단락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파다해지니까 금방 퍼지죠. 학교 측에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이제 외부에 드러나게 됐는데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이제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소문이 퍼졌던 것 같은데 얘기가 좀 와전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 신고가 또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배포된 이후에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추가 신고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서 다시 진상조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이런 범행 행위가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 용의자들을 특정해서 홍은동과 경기도에서 차례로 검거를 하게 됐고요. 경찰이 해명하기로는 처음에 이 아이의 모친이 이야기를 한 차량의 종류와 그리고 실제 CCTV를 확인했을 때 차량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초동 수사라든지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약취 유인의 범죄의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이러한 유괴 시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사실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까지 배포됐는데 이걸 극구 아니라고 경찰에서 입장을 내놨다가 그랬다가 사실은 3번이나 이런 범행이 비슷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예. 이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좀 위기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양 변호사님도 아이 키우시니까 뭐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인근의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실제 기사화도 돼서 나왔다가 네. 경찰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이제 일단락이 지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실이 정말 해프닝이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고요. 네. 많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명은 제외됐어요. 왜 맞습니다. 그럽니까? 이 3명 중에요, 사실 대학생도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명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구속 이제 심사도 이루어졌지만 한 예. 명은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한 명은 말렸다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큰일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범행을 좀 제지를 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제지를 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공범 내지는 공모를 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현장에 가서 본인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범행의 책임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양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신 구속에 있어서는 조금은 달리 볼 점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들은 결국 어떤 처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 미수입니다. 예. 우리가 유인과 약취를 같은 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약취는 실제 내가 차로 끌고 갔다라든지 데려간 경우고 유인은 내가 뭐 사줄까? 나 따라올래? 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입니다. 알겠습니다.